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 뭐가 그리 좋았는지 기사 보시죠. 잠든 마두로 침실에서 끌어냈다. 13년 독재 143분 만에 붕괴됐다라는 거죠. 제 얼굴보다 더 크게 지금 실려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마두로 잡아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실제로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죠.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Aquí lo esperan Miraflores. No se tarde en llegar, cobarde. It ain't me, it ain't me. I ain't no Senator Song. It ain't me, it ain't me. Night. Happy New Year. Over the course of the night, aircraft began launching from 20 different bases on land and sea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In total, more than 150 aircraft, bombers, fighters, 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 rotary wing were in the air last night. We arrived at Maduro's compound at 1:01 a.m. Eastern Standard Time, and the apprehension force descended into Maduro's compound and moved with speed, precision, and discipline towards their objective after months of work by our intelligence teammates to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He's making cocaine, they're sending it into the United States. So he was trying to get into a safe place, you know what a safe place is. And he wasn't able to make it to the door because our guys were so fast. It was a very thick door, it was a very heavy door, but he was unable to get to that door. 네, 마두로 대통령 나 잡아봐라 했다가 정말 지시가 떨어진 지 143분 만에 바로 그냥 잡혔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 이유가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한 나라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인데 그냥 막 오사마 빈라덴 잡듯이 막 이렇게 가서 딱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아니,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 헌정 2조 제 4항에 보면 타인의 어떤 타국의 네. 국가에 침입을 해서 체포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은 이런 무력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법 위반이 될 소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전에 이제 파나마 침공해갖고 노리에가를 잡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국제법상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외적으로 잡아올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 그 베네수엘라 정부가 네. 동의하는 경우랄지. 근데 이번에 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네. 세 번째가 이제 자기 방어적인 것, 정당 방위, 자기 뭐 영토를 침입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자체에서는 지금 마두로를 이제 범죄인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범죄인을 할지라도 사실은 타국가에 직접 들어가서 체포 군사 작전을 해서 잡아오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유엔 헌장 이조 이조 사항인가요? 2조 사항에 이미 나와 있다. 이러면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마약을 코카인을 미국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그냥 150대 전투기 출격해서 잡아왔다라는 거죠. 말씀 중에 살짝 이런 적이 또 있긴 했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냐?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36년 전입니다. 36년 전에 파나마의 이 노리에가 당시 실권자죠. 여기도 마침 또 똑같이 1월 3일 날 딱 체포가 됐었어요. 근데 이 파나마의 이 노리에가도 혐의가 마약 밀매 혐의였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군이 파나마로 들어가서 잡아서 미국으로 압송을 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이 구속이 돼서 수용이 돼 있다가 2017년에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이걸 똑같이 따라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강 교수님.
네, 그 사실 미국에서 네. 그 여러 가지 핵심 사안이 있지만 이제 민심이나 이런 거를 다스리고 아우르는데 제일 좋은 게 불법 이민, 마약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그거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뭐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유권에 해당이 될 때만 사실 무력 침공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만 무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나마 미국 내부에서 소위 불법 이민이나 마약 카르텔 네. 그걸로 인해서 붕괴되는 미국 사회 이거를 내가 나서서 막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구는 본다면 그렇죠. 네. 조금 그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네. 이제 국제법이나 이런 데를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한 소지가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국제법상 사실 이게 용인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럼 김 변호사님 풀려날 수도 있습니까? 풀려날 수는 없죠. 지금 네. 국제법 자체가 뭐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네. 위반된다 하더라도 지금 힘의 논리가 작용하잖아요. 국제사회는. 그래서 이건 뭐 풀려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떠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타결이 된다거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근데 노리애가 때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요. 노리애가 때는 노리애가가 네. 헌법상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실세 군부였단 말이에요. 실권자였지 군부 대통령은 지도였죠.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세운 정부에서 체포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헌법상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실제로 헌법상 대통령이고 네. 뭐 미국이 세운 정부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국제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국제법상으로 사실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일은 정말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저희 그래픽을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그래픽 같이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마두로 체포 압송 확고한 결의 작전. 그러니까 이번 작전의 이름이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 미국 동부 시각이에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2일 밤 10시 46분에 잡아와 라고 승인을 했다라는 거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 베네수엘라 수도에 12시 반, 이 3일 새벽 0시 30분에 이 도착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미국 헬리콥터가 이 푸에르테 타우나 군사기지로 내려가서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저희 직접 브리핑도 들었습니다만 3일 새벽 1시 1분에 침실에 있던 마두로 부부를 생포를 했다. 그리고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기지로 함대로 이동을 했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지금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사천리로 143분 만에 들어가서 관저 진입해서는 5분 만에 바로 잡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강 교수님 지금 저희가 다 봤을 때 이게 법상으로도 이상하고 뭐 36년 전보다도 더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그럼 세게 한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또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계속 나오는 거죠. 힘의 논리. 네.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막 가다가 결정적으로는 숙인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NSS라는 네. 이제 국방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괜히 미국이 이렇게 마음 먹고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이상에 나가는 것은 미국에게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명분을 쌓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급할 때가 되면 특히 대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악화가 양화를 사실 구축하는군요. 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네.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는 또 그런 어떤 흐름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나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비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엔 무용론이라든가 네. 이 다자기구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판을 새롭게 조금 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서방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노터치야 라는 메시지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반응을 해야 될지. 지금 판이 재편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정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들 좀 세게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성명 정도 내는 수준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공포 정치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붙잡은 트럼프한테도 눈길이 갑니다만 잡힌 마두로한테도 사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지금 잡혀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라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분명히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극과 극에 서 있었던 정아, 나 잡으러 와봐, 내가 딱 기다릴게, 맘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도발적으로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이 침실에서 바로 붙잡혔다 그러죠. 나이키 이 트레이닝복을 위아래 세트로 입고 있었어요. 그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이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을 지금 마두로가 입고 체포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일부 사이가 또 품절인 상태라고 합니다. 발 빠르게 또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예. 나이키가 미국 브랜드거든요. 마두로는 네. 또 왜 트럼프랑 싸우면서 미국 브랜드 나이키를 입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조업 분야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나라가 낙후돼 있죠. 아마 저 트레이닝 자체도 뭐 물론 뭐 본국 제품이 있겠습니다만은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본인이 또 나이키를 또 선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마두로가 나이키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마두로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뭐 마약이랄지 마약 카르텔과 관련돼 있고 독재자고 네.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이키를 입은 마두로를 보면 나이키를 안 입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저렇게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독재자가 저런 걸 입으니까 아마 입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네. 부분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묘한 심리의 세계입니다. 네. 굳이 미국 브랜드인 나이키를 입는 마두로의 심리도 잘 모르겠고요. 마두로가 입었네 그러면서 클릭해서 나도 하나 사서 입어볼까 하는 그 심리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또 일부 사이즈 품절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굳이 이거 어디 거 입었어? 라고 본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마두로 대통령 말고 이번에 체포가 마두로 대통령의 아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영부인인 거죠. 아내도 같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른바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리는 이 마코 실세, 마두로 부인도 같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인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지금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제목에서 느끼시나요? 레이디 맥베스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프로필 같이 보시죠. 일명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이 맥베스 속에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 왕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사실 그래서 일명 레이디 맥베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 그리고 우고 차베스가 이 마두로 전이었었죠.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 그 당시 변호인이었었고요. 베네수엘라의 첫 여성 국회의장 겸 법무부 장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약 범죄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걸 보면 아내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가서 둘 다 체포해서 미국으로 둘 다 압송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싹 다 체포하는 거야? 아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뭐 코카인을 뭐 미국에 어쩌고 뭐 얘기를 하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해서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같이 보실까요? 빼앗긴 석유시설 되찾겠다. 베네수엘라 공격 목적은 결국 이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마두로 체포하고 기자들과 이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A lot of money is coming out of the ground. We're going to get reimbursed for all of that. 네. 대놓고 석유 얘기를 본인이 직접 또 언급을 해요. 강준영 교수님. 근데 석유 때문에 체포를 했다 그러면 강탈 아닙니까? 그 사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 세계 네. 1위의 매장량이고요. 그 상당히 그 이전에 차베스 시절 이전에는 석유를 가지고 상당히 부국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당연히 이제 미국의 정유사들이 개발하러 갔죠. 메이저 정유사들이. 다만 이제 차베스 대통령 되고 나서 왜 우리 자원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국유화 조치를 하고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많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강탈당한 것도 있죠. 국유화 조치 때문에. 그 요번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일부 그 훌륭한 자산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정상화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상당히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또 그 석유를 담보로 해서 1대1로라는 소위 중남미 지역의 거점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또 러시아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당연히 중요한데 네. 그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남미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끊으면서 네. 이제 지금 미국도 뭐 셰일가스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불안정한 원유 가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만 제대로 장악하면 빼앗긴 석유 패권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달러 가지고 결제를 하던 게 최근에는 페트로 유행화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많은 반미 중남미 국가들에게 퍼질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오던 석유 못 갖고 오게 됐는데 이걸 갖고 온다는 개념에 플러스 우리가 못 갖고 가던 석유를 이제 중국이 갖고 가니까 석유 패권 이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재편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제동을 거는 차원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중국을 의식한 행보다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마두로 중국 특사 만남 직후에 체포 작전이 또 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중 경고 메시지 아니야라는 겁니다. 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3일 새벽 1시 1분에 침실에서 아내와 같이 바로 체포가 됐는데 이 자기 직전에 있었던 일정이 베네수엘라에 온 중국 특사랑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찬을 하고 바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체포가 즉각적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오늘 이 백악관 이 공식 계정이죠. 공식 계정에 뭐가 올라왔느냐. 이게 올라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죠. 약간 무시무시해 보여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나. 파포라고 적혀 있어요. 파포가 뭔가 싶었는데 이게 약간 슬랭 속어 같은 걸로 요즘에 한자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Full around find out. 까불면 다쳐라는 의미의 속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백악관 공식 계정에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올렸는데 표정 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엄중하죠, 지금. 그런데 이 표정의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던 사진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그래서 에이펙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왔다가 미중 정상회담을 이 김포공항 나레마루 의전실에서 시진핑과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그 사진을 활용해서 까불면 다쳐라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 교수님. 물론 잘 나온 사진이어서 얘를 픽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오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전에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중국이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네. 그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국을 의식하고 협력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네. 다른
형태, 행태를 취하게 되면 더 이상 가만히 안 있겠다. 그리고 특히 서반구 지역에서는 그리고 네. 미국의 뒷마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희도 결심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우회적 메시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체포 작전을 했으니까 실질적 메시지죠. 그래서 향후에 네. 이제 미국이 막강한 정보전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방공망이 쫙 깔려 있어요. 이미. 예, 이미 깔려 있는데 네. 완전히 무력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아하. 지금 10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날짜를 택일해서 네. 불과 143시간 만에 이걸 했는데 143 몰랐다는 분. 거죠. 그걸 알았으면 특사가 만나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사가 마두로를 만났기 때문에 마두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금방 체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런 파포라는 말이 아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주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보낸 거다. 푸틴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중러 협력에 대한 네. 특히 중남미에서의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체포한 건 마두로지만 사실 너도 잘 봐 라면서 두루두루 시진핑 푸틴한테 다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사진 한 장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 작전을 지금 수행을 하면서 이거 볼까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앉아있죠. 상황실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상황실에 딱 앉아서 지금 이 뭔가 이 피터 헥세스 장관이 뭐 얘기한 이런 걸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켜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TV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서 아주 관전평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 요 모습이 마치 뭐를 연상케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랑 비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선 두 사진이 같이 비교가 돼서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이건 오사마 빈 라덴 2011년 5월이었었나요? 그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이 사살 작전 때 그때 구석에서 이렇게 약간 뭐 참모 중에 하나인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있었던 이 모습이 그때도 회자가 됐었는데 요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광수 변호사님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또 비슷하지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는 부분 자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저기서 보면 메인이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센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지휘하는 모습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원칙적으로는 저걸 이제 지휘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운데 의자에 착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마약은 명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석유고 이제 석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어떤 유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이제 차베스가 자원을 민족주의화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97조 정도 돼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제재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85% 정도를 중국이 수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베네수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과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완전 중국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관계를 차단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남미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제2의 중국화가 완전히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97조가 투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표현도 중국 방공망이 다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지금 뚫린 거라고 143분 만에 지금 완전히 뚫렸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중국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아무도 모르고 중국도 몰랐는데 여기는 알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같이 볼까요? 피자 가게입니다. 피자 가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펜타곤 앞에 있는 피자 가게에
이 판매량입니다. 시간대별 판매량. 지금 보면 아침 9시, 12시에서 쭉 이제 시간대별이 쭉 있죠. 밤 9시, 밤 12시, 여기서 이제 새벽 3시. 몰래 한 9시, 10시, 11시 사이에는 막 높이 나오죠. 밤에 한창 피자 시켜 먹을 시간, 야식할 시간. 그런데 넘어가서 줄어야 되는데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3일날 새벽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새벽 3시 무렵에 왜 이렇게 많이들 피자를 시켜 먹는 거야 펜타곤에서 라는 거죠. 이게 일명 피자 지수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43개의 도미노 피자를 갖고 있는 이 운영하고 있었던 프랭크 믹스라는 사람이 내가 43개 매장을 운영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의 직전에 한창 다들 새벽에 배가 고프니까 이걸 시켜 먹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라크 공습 시작 몇 시간 전에 또 이 55판이나 전달을 했었고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웃자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완전 허황돼 보이진 않아요, 강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작전이 되게 준비를 오래 하잖아요. 그쵸. 이번 베네수엘라 체포 작전도 10개월을 준비를 했고 그 전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뭐 공습할 거다 또 공습을 하고 전격 체포 작전을 할 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미국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안 되면 그것도 상당히 또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피자 지수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정신을 집중하고 작전을 짜고 같이 지켜보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저런 일종의 피자라는 걸 가지고 뭐 허기진 배도 채우지만 단합도 하는 거잖아요. 매우 미국식으로. 네. 이제 그런 흐름에서 지금 프랭크 믹스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무슨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 아마 우리도 네. 뭐 야식 시켜 먹는 뭐 치킨, 치맥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워낙 강력하게 군사작전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니까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거지만 나름대로 미국식 패턴으로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야 되는데 저렇게 알려지니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피자 지수 가장 관심 있게 볼 게 북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하, 펜타곤 앞에 피자 가게를 주시를 하면 이게 전쟁을 할지 말지가 보이는구만이라고 가장 주시할 사람 북한인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베네수엘라판 참수작전 직후에 김정은 미사일로 답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마두로 붙잡았어요 라고 공식 발표하고 7시간 만에 바로 극초음파 미사일 수발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강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 지금 떨고 있을까요? 그 사실상의 참수 작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이란 핵시설 폭격했을 때도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미국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놀랍고 두렵고 그럴 겁니다. 다만 이제 미사일 실험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쪽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저는 그냥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연료 주입도 해야 되고 뭐 네. 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직접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7시간 있다가 쐈으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김정은이 저렇게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러면 내가 미국 말을 듣고 좀 대화 테이블로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야 이게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핵을 더 강하게 그리고 실제로 2.5배 이상의 능력을 제고하라라고 또 그 현장 지도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앞으로 아마도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굉장히 좀 김정은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양갈래 길이 있는데 대화의 길로 나가볼까 보다는 이러니까 내가 핵을 개발하지 내가 개발을 안 할 수가 있겠니? 라는 명분 쌓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더 염두에 둔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